안녕하세요. 오늘은 우울증이나 불면증, 불안신경장애 같은 정신신경계와 관련해서 몇 가지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세 가지 신경 전달 물질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이 세 가지는 바로 세로토닌,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인데요. 이름만 들어도 벌써 머리에서 지진 나려고 하죠. 그런데 어렵지 않아요. 천천히 하나하나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먼저 도파민은 중추신경계에 존재하는 신경 전달 물질인데요. 중뇌에서 만들어지는데 도파민은 우리에게 의욕을 갖게 해주고 행복감을 갖게 해주고 기억력이나 인지 기능에 도움을 주고 운동 조절에 관여해요. 그래서 도파민이 너무 많거나 부족하면 ADHD,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라고 하죠. 또 조현병, 치매, 우울장애를 유발하기도 하고 파킨슨도 바로 이 도파민을 생성하는 중뇌 흑질세포가 파괴되어서 운동 조절 능력이 떨어지면서 나타나게 돼요. 그 다음 노르에피네프린인데요. 이것은 방금 언급한 도파민에서 만들어지고 희로애락의 감정에 관여하고 진통과 학습과 기억에 관여하고 혈관 조절, 호르몬계 조절, 체온 유지하는 데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요. 또 노르에피네프린은 끊임없이 대뇌 피질로 각성 전파를 보내서 우리가 항상 맑은 정신을 유지하고 활력을 갖게 해주는 호르몬이자 신경 전달 물질이에요. 희로애락 감정을 조절한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이 신경 전달 물질이 어느 한 방향으로만 치우치면 우울증이 되거나 기분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감정 교차가 심해지는 조울병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 세로토닌인데요. 우리가 단백질을 먹으면 그 중에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생기는데 이 트립토판에서 세로토닌이 합성되고 위장관이나 혈소판, 뇌, 중추신경계에 주로 존재하고 사람 기준으로 보면 세로토닌의 80%는 위장관에 있고 나머지 부위에 20% 정도가 존재해요. 사람의 감정은 이 세 가지 신경 전달 물질에 의해서 형성되는데요. 도파민은 쾌락이나 정열적인 움직임이나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해주고 성욕과 식욕을 담당하고 노르에피네프린은 불안이나 부정적인 마음이나 스트레스에 대응하도록 하고 세로토닌은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조절해줘요. 우리가 기분이나 감정이 너무 흥분해서 너무 좋아해도 문제가 되고 반대로 너무 다운되어서 침체되어도 문제가 돼요. 세로토닌은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 균형 잡아주는 조절자 역할을 해요. 그래서 세로토닌이 잘 조절되는 사람은 감정 기복이 심하지 않고 평상심을 잘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행복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우울장애나 성격장애 같은 증상이 나타나고 섭식장애라고 해서 먹을 때는 폭식하거나 어떨 때는 너무 적게 먹기도 하고 또 불안장애가 나타나기도 하고 강박장애, 간헐적 폭발장애가 나타나기도 하고 야간에 미열이 나타나는 야간 발현이 나타나기도 해요. 반대로 세로토닌이 너무 많으면 세로토닌 증후군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세로토닌 증후군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요. 첫째는 정신상태의 변화로 불안, 초조, 안절부절하고 쉽게 놀라고 빛이 번쩍거리는 선망을 경험하게 되고 두 번째로는 자율신경 과다 활동으로 심장이 벌렁거리고 땀이 났다가 떨리기도 하고 고혈압, 체온이 올라가고 구토, 설사가 나기도 하고 세 번째는 신경 근육 이상으로 근육이 떨리거나 근육이 강직되거나 근육 연축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세로토닌 증후군이라고 해요. 이렇게 우리의 감정과 기분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세 가지 호르몬이 잘 만들어지고 균형을 잘 잡도록 해주려면 여기에는 몇 가지 인자가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것 하나가 바로 엽산이에요. 엽산, 홀산, B9 다 같은 뜻인데요. 이 엽산이 왜 중요한지 조금만 더 알아보자고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엽산이 흡수되는데요. 참고로 엽산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에는 콩 종류, 아스파라거스, 계란, 시금치, 케일, 비트, 감귤, 브로콜리, 양배추 이러한 녹색 야채류 이런 데 많은데요. 이런 야채류를 먹어서 흡수된 이 엽산이 우리 몸에서 바로 작동하는 게 아니고 중간중간에 효소가 작동해서 총 4단계를 거쳐야 비로소 활성형 엽산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4단계째에 작용하는 효소를 MTHFR이라고 하는데요. 이 MTHFR 환원효소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엽산이 활성형 엽산이 되고 일반 엽산은 뇌를 통과를 못해요. 활성형 엽산이 되어야 비로소 뇌를 통과해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러 단계를 거쳐서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 세로토닌이라는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복잡한 것 같은데요. 간단히 줄여서 요점만 말씀드릴게요. 기분이나 감정 조절이 잘 안 되어서 우울증이나 불면증이나 공황장애나 불안장애 같은 정신신경계 질환이 생길 수 있는데 여기에는 3가지 신경 전달 물질,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세로토닌이라는 것이 관여하고 이 3가지가 잘 만들어지려면 활성형 엽산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죠. 그런데 문제가 또 있어요. 앞에서 4번째 단계 MTHFR 환원요소가 있다고 했는데요. 연구 논문에 의하면 한국인 4명 중에 3명은 이 MTHFR 환원요소가 유전적으로 결핍되어 있다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인 75% 정도가 이 MTHFR 환원요소가 잘못되어서 아무리 녹색 야채류를 잘 먹어도 엽산이 최종적으로 활성형 엽산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신경 전달 물질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게 되고 이 신경 전달 물질의 밸런스, 균형이 깨지면서 여러 정신신경계 질환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한국은 OECD 국가 중 불행하게도 자살률이 1위이고요. 불안장애, 불면증, 강박장애, 공황장애, 우울증 같은 여러 정신신경계 질환에 시달리는 분들이 주변에 의외로 많은데요. 사실 알게 모르게 정신과에서 약을 타서 드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유전적으로 MTHFR 환원요소 결핍으로 인해 녹색 야채류를 잘 먹더라도 활성형 엽산으로 전환이 안 됨으로써 3가지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이 깨진 결과도 정신과적 질환이 늘어나는 하나의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앞에서 세로토닌의 80%는 위장관에 존재한다고 했는데요. 원래 뇌와 장은 발생학적으로 같은 곳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떨어져서 뇌가 되고 장이 되었기 때문에 뇌장축이라고 해서 뇌와 장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장내 미생물 환경이 좋아야 세로토닌이 잘 만들어지고 이것이 뇌에 긍정적인 신호를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생각해 볼 때 식사도 정상적으로 어느 정도 하고 있고 운동도 하는 편인데도 어느 순간 우울감이나 불면증이나 불안장애, 강박장애로 힘들다면 MTHFR 환원요소 결핍이 아닐까 하는 점과 장내 미생물 환경 이런 측면도 한번 고려해 보시기를 바라고 이럴 때 도움될 만한 천연 영양소로는 활성형 엽산과
B12, 비테인, 또 세로토닌을 높여주는 요한, 가바 수용체를 정상화해주는 주바, 또 한방 과립 같은 것들,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개인마다 상황이 다르니까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몇 가지 시도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해서 정신과 약이나 수면제, 안정제를 줄이거나 끊으신 분들도 있어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천약사의 건강과 약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